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제일 어색한 자리가 스님들이 가면 제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슨 굴러온 돌 아니면은 뭐 있으면 안 되는 곳 이런 자리 중에 한 군데가 이게 갤러리 와서 축사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가도 또 그런 대접을 많이 받고 결혼식장 못지않게 이렇게 갤러리에 오면은 그 향유를 즐기지 않아야 될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이제 승려의 모습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와서 이렇게 뭐 축사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잘 이게 계율적이나 종교적으로 좀 잘 안 맞는 일이죠. 원래는 이제 종교와 문화는 뭐 떨어질 수가 없지만은 그걸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 집단에서는 그것을 즐기거나 그것을 향유할 수가 율장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색한 분위기인데 배인석 씨가 그 배인석 작가가 워낙 이 뒤끝이 강해가지고 내가 이걸 거부하면은 오랫동안 10년 동안 내가 아주 뒤끝이 이렇게 땡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에요. 서울 저 동대문 그 저 흥인동이라는 데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살다가 이제 출가를 어디로 했냐면 이제 범호사로 출가를 해서 범호사에서 이제 출가 생활을 이제 범호사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저기 경주 골굴사 뭐 선무도 하는 절이 있는데 옛날에 연수원이라고 그랬어요. 범호사 뒤에 청년함이라는데 이제 옛날에 범호사가 군박사찰로 있을 때부터 이게 무술하는 스님들이 많이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무술하는 스님들이 많이들 모여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가 이제 출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출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승려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2 고향이 부산이 된 거죠. 제2 고향이. 저 이제 승려가 된 지는 출가한 지 한 45년 됐습니다. 젊었을 때 이게 살할 때는 이게 이제 질풍노도의 시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80년대, 79년, 70년 후반,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뭐 사회 격동에 맞게끔 대한불교 조계종도 종단에 그 사회 격에 맞게끔 막 변화무쌍하고 막 수많은 하루아침에 총무원장이 2번씩 바뀔 때도 있고 뭐 그 청사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젊은 스님들이 총무원장 한다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나이 먹은 스님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또 싹 바꿔 가지고 또 차지하고 그런 비일비재한 시절에 그 질풍노도 같은 시절에 거기에 이제 중심에서 좀 생활을 좀 했었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회가 이게 종교가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니까 80년대 초에 뭐 승려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젊고 그럴 때 종단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사회가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 민주화 운동한다고 또 쫓아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민중불교 운동이라든지 뭐 슬천승가에 그다음에 94년대 개혁종단까지 꽃을 피우고 저희들은 이제 지방으로 이제 낙향해서 다시 부산 가가지고 다시 고향엔 부산 가가지고 살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조계종의 문중이 이제 큰 문중 여러 문중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문중이 두 문중이 있어요. 동산 스님 문중하고 금호 스님 문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이후에 구한말 이후에 두 문중에 이렇게 두 큰 스님이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식구들을 이렇게 승려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양성시키는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그분의 이제
범어사가 이제 그 동산 스님 문도로 이렇게 좀 유명하죠.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본사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뭐 범어사, 해인사, 그다음에 쌍계사, 하엄사, 잘 모르나? 그런 정도의 큰 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들을 이렇게 종단에서 이렇게 자지우지하고 종단의 어떤 큰 경사들을 이렇게 해결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제일 어린 승려로서 그 역할들을 하고 따라다니고 그랬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부산 내려와 가지고 범어사에 있으면서 이게 사찰이 왜 스님들만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은 많고 부처님이 계시는 곳도 많는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모습을 좀 가졌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좀 이렇게 같이 항의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범어사 계산대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범어사가 처음 창건된 기념일을 원래 없었었는데 그걸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 행사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행사할 적에 한 3박 4일 정도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문화 행사 거기에 이제 음악, 미술,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문학, 시 이런 것들이 총 막내에서 한 24개 행사가 들어와서 3박 4일 동안 행사를 좀 했었어요.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그 3박 4일 동안에 범어사 역대 이래 경찰 추산은 5만 명. 내 추산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 추산으로 5만 명 정도가 이게 범어사를 왔다는 게 그게 이제 그 범어사 밑에 있는 금정경찰서에서 추산한 거니까 자기네들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하여간 범어사 역대 이래 아주 최대 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범어사가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5회까지 그 계산대제를 했어요. 5회까지. 지금도 계산대제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행사를 하지는 않고 그냥 단솔하게 이렇게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축사하고 계산이 이렇게 열렸다, 그 의상대사가 이렇게 창건했다, 이런 얘기 정도만 하고 끝나는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때 만났던 딴따라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같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배인석 씨가 배인석 작가님이라고 그래야 되지? 작품 전시라는 거 작가님. 이왕이면. 작가님이라는. 작가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절에 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절에 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절에 와서 살고 있을까? 그것도 그 방은 있으니까 그 방에서 자유롭게 기도, 원래는 이제 절에 살면은 지켜야 될 게 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 새벽 예불 해야 되고, 사시 기도해야 되고, 저녁 예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밥 먹는 시간, 그 밥 먹는 시간을 빼먹으면은 밥을 못 먹어요. 12시에서 12시 반까지 밥을 딱 그 시간 돼서 와서 밥을 딱 먹고 가야지,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따로 먹는 건 없어요. 근데 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어, 배인석 씨가. 그렇게 영혼이 자유로운지를 나는 잘 모르고,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내 사제, 이제 동생 되는 스님하고 같이, 이제 방을 이제 앞방, 뒷방 이렇게 같이 쓰면서 생활하는데,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보면 목소리가 풀려서 기도를 하는 게 별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젊은 스님이니까 힘이 넘치는데 목소리가 풀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왜 저놈의 목소리가 계속 풀려졌다. 야, 너 밤중에 혹시 너 나 몰래 이렇게 곡차 한잔 하고 자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술 절대로 안 먹는데.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니까 다른 별로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아침에 되면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잠을 못 잔 눈동자로 있더라고. 나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한 2, 3개월 지나니까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거야.
스님 나 다른 방 주면 안 될까요? 다른 방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밤낮이 바뀐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미쳐버리는가? 이 스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예배를 해야 되고 40대 기도해야 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또 낮에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저녁에 달라고 불을 끄고 누우면은 그때 눈 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까지 계속 스님하고 놀자고 그러는 거야. 스님하고 안 놀면은 그 앞에는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이게 로또와일러라는 아주 그 독일산 성질 더럽게 생긴 개가 하나 있는데 개하고 노는 거예요, 개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떠들고 노니까 스님이 잠을 푹 주무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무실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인석 씨는 계속 놀자고 그러고 계속 밤중에 곡차 한 잔 이게 아까 얘기하더라고. 뭐 진로 얘기하니까 눈이 팍 터지더라고. 이게 워낙 좋아하는 그 진로를 껴안고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이 스님을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게 해가지고 좀 힘들게 했던 이 기억이. 그래서 난 저분이 우리 그 절에 있는 식구들이 저분이 진짜로 작가가 맞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룸팸, 놀고 먹는 백수건들 뭐 그림을 그리는 작가를 그리는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림을 작가라고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걸 봤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절에 있는 분들이 아마 요번에 같이 올라와서면은 조금 이따 이거 사진 찍어서 내가 보내줄 건데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그 조그만 토굴에서 동명불원이라는 그 부산시가 운영하는 사찰로 주지를 옮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월간 개간 불교 책을 하나 만들자. 그래 가지고 이제 편집부장을 이제 우리 배인석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나 그 책을 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어떤 자유로운 용언을 마음대로 분출하고 표현해도 어느 사람 하나가 이렇게 다 좋아하고 인정하고 하는 거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책을 이렇게. 네. 근데 그 책이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왜 책을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5년 뒤, 10년 뒤에 빛을 발하는 책이 되더라고요. 그때의 불교 그 책의 개간지에 이렇게 소식지 나오는 거 보면은 다 무슨 불상 사진 찍거나 무슨 불상 조각 그 마앱을 이렇게 사진 찍은 거나 아니면 뭐 기와장 이렇게 사진 찍은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진짜 쓸데없는 것처럼 그 배인석 작가가 그때 그 책 만들었던 거는 일러스트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배인석 작가의 가치가 이렇게 우리보다 종교가 참 보수적이거든요. 무슨 얘기 보수적이기 때문에 바뀌는 걸 싫어해요. 변화되는 걸 싫어하고. 근데 사실 종교는 현대 사회에 맞게끔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화되는 거를 두려워하고 오래된 역사의 어떤 고려 문화가 꽃을 피우고 고려 문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려 문화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려 시대 때 딱 맞는 문화 있었거든요. 고려 시대에 딱 맞는 문화였어요. 그때 노래, 춤, 그림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돼서 내려오면서 인정받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화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불교 문화나 어떤 예술의 모습은 이 시대에 맞게끔 표현됐을 적에 가치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데는 거, 오랫동안 남아있고, 오랫동안 그것이 기억의 가치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은 아직도 60년대, 70년대의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 이 책이나 이게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면은 매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일탈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교를 접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좀 생기죠.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이렇게 불교 개간지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선구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제 우리 배인석 작가님, 배인석 작가님의 어떤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 덕분에 좀 인기가 좀 올라가가지고 범어사에서 이렇게 문화 그 컨셉 잡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꼭 저가 이제 관여를 해서 좀 하게 되죠. 그런 영향을 제일 많이 준 분들이 우리 배인석 작가님이나 그 부산에 있는 딴따라 친구들, 우리 장수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서울 와서 나는 한 6년? 한 5년 살면은 지겨워서 못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배인석 작가님은 지겨워서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자유로운 영혼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다양한 세계 또 다양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세계에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산 내려와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석 씨하고 배인석 작가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뭐 인석 씨와도 절에 사는 것이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은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었는가. 사람 스님이 문화를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지고 또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좀 보수적인 속에서 좀 진보적인 걸 원래 진보적이었지만 진보 자체가 보수였으니까 그 보수 속에서도 또 진보로 바뀌어진 것 같고 현대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멈춰져 있다. 항상 멈춰져 있는, 배인석 씨를 보면은 항상 멈춰져 있고, 항상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뭐,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항상 뭐, 전화 통화하면 잠이 좀 들깬 목소리로 통화를 하지 않으면은 항상 또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 이렇게 눈곱 껴가지고 금방 일어난 부시시한 머리카락, 이게 머리,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뒤에 새집을 져가지고, 내가 머리 깎았으면 좋겠는데 머리를 안 깎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새집 짓는 모습으로 이렇게 부시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항상 앉아있는 모습인데, 마인드만큼은 우리보다 5년, 10년, 20년을 앞질러 가고 있다. 바라보는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눈하고 우리 또 배인석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의 눈하고는 너무나 격차가 벌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 그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약인 새끼안의 음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연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색으로서 구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나를 소리로서 구하면은 그거는 열애를 보지 못하고 사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배인석 씨를 외형적으로 색으로서 배인석을 이렇게 본다든가 아니면 잠이 들깬 목소리로 이렇게 배인석을 소리를 들으면은 마땅히 배인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배인석의 가치를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이렇게 자기 귀한 내면의 어떤 보물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미천한 주문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축사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좀 곤욕스러운 일을 만드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지만, 하여간 축하드리고 작품 전시를 축하드리고,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좀 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금강경에 나오는 경구처럼 절대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은 안 되고, 그 잠이 들깬 목소리를 들어도 안 되고, 본래 배인석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배인석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